핵심이 뭐냐?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 사업은 문제 해결 능력이 사업인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다 일어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치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랑잎처럼 그냥 휙휙 휘저어버립니다. 이게 뭐다? 그게 사업 능력인 거예요. 사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뭐가 사고가 터져야 사업이 되지. 자, 사고가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걸 어떻게 단번에 해결할 거냐, 이게 결국은 사업의 핵심이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려면 내 생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요? 상대방 입장을 들어봐야지. A하고 B가 싸웠어. 그럼 A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B 입장에서 들어봐야지. 3자 입장이 내 입장에서 그 생각을 왜 합니까? 자, 가만히 보니까 B가 더 억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짝 B 편을 좀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A가 억울해요. A 편을 좀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문제 해결입니다. 자, 대등할 수가 없어요. 자, 팀장하고 영업이사하고 붙였는데 누가 약자입니까? 팀장. 팀장이 약자죠. 그러면 약자 얘기를 좀 더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면 순리가 맞아. 여기에 강자인 이 영업이사가 약간의 월권을 또는 약간의 건의의식을 가지고 뭔가를 행사한 게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약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다? 야, 내가 영업이사 혼낼게. 저 보니까 좀 오바했네.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래도 영업이사가 그래도 네가 아버지인데 니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까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네. 먼저 뭐다? 그의 위로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많이 섭섭했겠네. 네가 많이 힘들었겠네. 왜? 보니까 야, 영업이사가 약간 가오 잡았네. 폼 잡았네. 딱 보니까 완력을 썼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막 지만대로 했네. 야, 내가 알았어. 영업이사 혼낼게. 혼내줄게. 그러고 나서 뭐 한다? 야,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야, 영업이사가 그래도 너가 아버지인데 니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까불어도 되나? 니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 안 듣고 까불어도 되냐? 니 그렇게 살았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문제 해결이에요. 먼저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달래주고 그 다음에 현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모든 게 관계선이잖아요. 상호 보완. 서로가 보완해야 되는데 그걸 연결한 접착제인 내가 색깔을 띠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내가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그 둘을 어떻게 융합시켜요? 내 생각을 빼야죠. 나는 완전 곰줄처럼 늘렸다가 폈다가 나는 아예 존재가 없어야지. 연육동물이야지. 연육동물. 그래 이쪽도 한번 쳐다보고 저쪽도 한번 쳐다보고 가능한 거죠. 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A 입장 들어주고 B 입장 들어줍니까? 내 생각이 없을 때만 A의 역할, B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리더는요, 연육동물처럼 느껴져야 돼요. 저 새끼는 뭐야? 저 양반은 뭐 개념도 없고 뭐 한 번 여기 붙었다가 한 번은 저기 붙었다가 이게 리더의 모습 맞아요.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이해갑니까? 그냥 내 상이 너무 강하면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자꾸 고집 부리고 내 틀을 좀 부수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내 틀을 가지고 절대 중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틀을 가지고 어떻게 중재를 합니까? 내가 이미 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 새끼가 잘못했다는 걸 딱 내가 알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저놈이 잘못했네? 저놈이 잘못했네? 이미 결정이 됐는데 무슨 중재를 합니까? 내 마음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내 마음에는 뭐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없어야 돼요. 이해가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만 풀 거냐만 생각해야지. 누가 잘못되는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그게 무슨 문제 해결사입니까?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사람이지. 이제 우리는 뭐다?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문제를 중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든 나한테 오라. 내가 해결하겠노라. 이게 정인이고 이게 뭐다? 큰 틈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양자 큰 틈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상부성의 원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해야 될 일은 뭐다? 내가 연육동물, 문어나 오징어처럼 느껴져야 돼요. 상대에게. 그래야 내한테 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하죠. 그럼 내가 단단해. 내가 상이 딱 있어. 누가 내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누가 내한테 와서 부탁하겠습니까? 자, 리더가 부탁을 거부한다? 이 말이 안 됩니다. 리더는요 하소연을 받는 대상이고 부탁을 계속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절절매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하는 사람. 이게 다른 거예요. 리더는 문제 해결에 선수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해결한 그 순간까지도
내 판단이 단 1도 들어가면 안 된다. 내 생각이 단 1도 개입되면 안 된다. 객관적이어야 되고 항상 양쪽 입장에 다 되어봐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조직이 크게 확장되지 않습니다. 가다가 브레이크가 막 걸리는 거예요. 자, 사고가 터졌어요. 이제 뭐다? 나는 무슨 역할을 한다? A의 몸속에 싹 들어가서 완전 A가 되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B의 몸속에 들어가서 완전 B가 아바타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A와 B의 입장이 다르다고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좋은 생각으로 가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먼저 약자가 누군지를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약자구나. 그럼 약자 편을 먼저 들어줘야 돼요. 약자에게 위로해주고 진정시켜주고 또는 응원하고 그러면서 마지막보다 현실을 보게. 그래도 저 사람이 네가 아버지잖아.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어도 니는 아버지한테 그따구 짓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이게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의 상을 만들지 마라, 내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내 지식을 자꾸 쓰지 마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지식이 들어가는 순간 이 둘을 중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이 들어가는 순간 이 둘을 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게 상이거든요. 우리의 상은 뭐다?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빠르게. 자, 둘이가 싸웠어.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대한 경험, 지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누가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누가 약자고 누가 더 피해를 받는 애를 보는 거죠. 누가 나쁜 놈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더 큰 피해를 받는 애를 보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받구나. 그럼 이 사람을 내가 좀 뭐다?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다. 옳고 그름이 먼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석고대죄라. 약자한테 미안하다. 내가 니를 돌보지 못했어. 미안하다. 내가 니를 정확하게 이해해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내 도리를 못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다? 그래도 정상적인 생각이 들었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아버지한테 그렇게 까부는 건 아니지 않냐? 니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아버지한테 욕하고 이래 하냐? 야, 너가 본부장 아버지잖아. 아무리 못나도 아버지다. 아무리 길거리 다니면서 뭐 오줌 싸고 막 해도 너가 아버지잖아. 아무리 한쪽 팔을 못 쓰고 눈이 얼굴이 막 비틀어져 있어도 너가 아버지잖아. 근데 왜 그걸 간과하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은요, 절대 내 상으로 그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난 사건에서 가장 약자가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을 먼저 위로해주고 그들을 먼저 정상적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합리적인 거잖아요. 자, 관계에서 합리적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관계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합리적인 게 무슨 여러분들 부부싸움이 합리적으로 말이 되던가요? 아니, 부부싸움이 합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건 합리적인 게 의미가 없잖아요. 감정이 틀어졌는데 합리적인 논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들으려고 나가는데. 모든 관계의 갈등은요, 합리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합리란 틀을 걸지 마세요. 야, 합리적으로 이게 맞잖아. 합리적으로 이게 맞잖아. 이거는 단 1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다? 약자가 뭔지 누군지를 먼저 찾으세요. 그 약자를 위로해 줘야 됩니다. 조건 없이. 가해자가 따로 있어도 내가 니를 가해했구나. 내가 니를 가해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당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내 죄에 대해서도 주님 사해 주소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 중에 90%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던진 돌판매 때문에 개구리는 죽었어요. 자, 그런 일이 거의 90%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내 잘못, 요거 내가 너한테 사죄할게. 할아버지로서 자식하고 손자하고 싸우는 걸 방치한 거, 무관심한 거, 이건 내가 사죄할게. 이건 그거예요. 뭐 사죄할 게 뭐 있습니까? 책임질 게 뭐 있어요? 하지만 사죄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아버지인데 아빠하고 자식이 싸우는 거, 손자하고 싸우는 걸 내가 방관한 거,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 거 내가 사죄할게. 이렇게 손자를 먼저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야, 현실을 봐라. 그래도 너가 아버지다.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아무리 개차바위같이 행동해도 그래도 너가 아버지잖아. 니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니? 이게 순서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내 입장을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거는 중재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업 실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고요. 전투 AP. 자, 가장 강력한 어프로치가 뭔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본부장님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시면 됩니다. 자, 구호 해야 되죠? 자, 이거 끄시고. 자, 구호 하겠습니다.